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 제가 영상 올린 거에 댓글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뭐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돈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정말 좀 돈이 많으신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할아버지는 북악 스카이웨이 그쪽 이게 이제 대저택에 이제 사셨는데 할아버지는 뭐 이렇게 큰 회사의 회장이기도 하셨고요. 아무튼 할아버지 집에 가면 항상 할아버지한테 뭔가를 청탁을 하러 온, 뭐 부탁을 하러 왔달까 그런 분위기에 양복 입은 그런 사람들이 항상 몇 명씩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할아버지 집 밖에는 항상 검은색 승용차가 몇 대가 항상 있고 뭐 요런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할아버지의 우리 아빠가 아들이니까 못 살 이유가 있어. 못 살 이유는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아무튼 저는 이제 송파 그쪽에 이제 살았는데 그 송파 그쪽에 한양 2차라고 있었어요. 이렇게 한양 2차라고 이제 있었거든요. 일신여상 뭐 요 그쪽에서 이제 커브 틀어가지고 쭉 이제 올라가면 쭉 가면 이제 나오는 아파트인데 아무튼 거기서도 살았고 그 다음에 대림 아파트라고 이제 방이동 대림 아파트 라고 거기는 평수가 굉장히 좀 컸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평수가 작은 평수의 아파트가 없었어요. 그리고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좀 아파트를 대형 평수를 선호하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뭐 잘 산다는 거를 뭐 티를 내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엄청 강한 사람들은 항상 대형 평수 아파트에서 이제 살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어렸을 때 그냥 무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본인 집이 잘 살면 항상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잘 산다는 걸 몰라. 잘 산다는 걸 몰라. 하루는 저는 중고등학교 때서부터도 그렇게 택시를 타고 다녔는데 하루는 그 택시 아저씨가 우리 집에서 내리는데 예를 들어서 한 5천, 아니, 뭐 4,700원 나왔는데 5,000원짜리를 이렇게 줬다고 쳐, 돈을 줬다고 쳐. 그러면 그 아저씨가 뭐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 사람이 그거 잔돈을 받으려고 하냐고 저한테. 제가 이제 어린 학생이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말을 해서 잔돈을 막 안 주려고도 하고 막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파트에서 이제 택시를 이제 잡아서 뭐 타고 어디를 갈 때도 약간 그때는 팁을 주는 문화가 아니었었는데 뭔가가 좀 뭐 9,000원 나왔는데 10,000원짜리를 낸다. 그러면 뭐 저렇게 잘 사는 집, 어, 집 집에서 잘 사는 저렇게 좋은 아파트에서 살면서 무슨 이렇게 잔돈을 받으려고 하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걸 많이 당해가지고 좀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 집이 잘 사나? 뭐 이런 식으로 남들이 잘 산다고 하니까 그때야 비로소 우리 집이 잘 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사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고 살다가 이제 그 예수를 안 믿는 집안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도 지금 할아버지도 부인이 4명이었어. 그리고 맨 마지막 부인이 우리 엄마하고 별 나이 차이도 안 나는 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할머니라고 부르라는 거야. 그래서 왜 할머니라고 부르냐고. 우리 엄마하고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 보이는데. 그런데 할아버지 부인이라고 할머니라고 부르라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할머니는 다 늙은 사람이 할머니인데 왜 우리 엄마 같이 저렇게 젊은 사람을 왜 할머니라고 부르나? 그래가지고 내가 뭐라 불렀냐면 젊은 할머니,
뭐 이런 식으로 불렀었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이제 제가 한 5, 6학년 정도, 5학년? 4학년, 5학년? 뭐 그 정도의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아무튼 할아버지는 뭐 가지고 있는 돈을 다 까먹고 뭐 남들이 볼 때는 진짜 옛날에 뭐 명성이나 명예 그런 거 다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돌아가셨어도 할아버지가 막판에 그렇게 돈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셨어도 어디서 돌아가셨냐면 용산에 렉스 아파트라고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 아파트도 꽤 괜찮은 아파트였는데 거기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할아버지 앞으로 회사 몇 개가 있었는데 그걸 자식들이 막 그냥 뭐 재산 싸움 하고 뭐 난리가 났었죠. 근데 이제 우리 아빠는 그 회사 중에 하나를 예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이제 그 회사 중에 하나를 이제 가질 수 있게 된 거고. 그래서 뭐 그렇게 살다가 또 아빠가 또 고등학교 때 아빠가 바람을 피고 막 이런 게 이제 발각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하고 뭐 이혼을 하네 마네 막 완전히 그냥 집이 완전히 가정의 평화가 이제 깨진 거죠. 그리고 저도 그렇고 아빠를 너무 막 증오하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야. 그게 다 돈이 이제 많아서 그런 거죠. 돈이 많으니까 이제 들러붙은 거죠. 이제 여자들이. 뭐 아무튼 뭐 그렇게 살다가 그때도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보고 정말 잘 산다고 하는데 어렸을 때서부터 그때까지 난 정말 행복하구나 이런 걸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게다가 나 어렸을 때는 막 잠이 안 와가지고 불면증 비스름한 뭐 이런 것도 중학교가 되기 전까지, 중학교가 되고 나서 그게 이제 get over 됐는데 그 전에는 막 잠이 안 와가지고 어린아이인데 막 잠이 안 와가지고 밤에 잠이 안 오고 막 악몽을 꾸고 뭐 이래가지고 그때도 제가 생각하기에 제 어렸을 때 참 내가 힘들었다 뭐 이런 느낌이 이제 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데 그래도 나는 엄마 아빠 이제 잘 만나서 그래도 뭐 외국 유학 갔다 오고 이랬으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외국 유학 갔다 오고 그랬으니까 난 그게 뭐 이렇게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특별한 거였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아빠가 돌아가실 즈음에 이제 집이 망하고, 예, 집이 망하고, 뭐, 아빠가 돌아가실 즈음에 집이 망해가지고 집을 산본이라는 곳으로 이제 이사를 갔습니다. 산본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너무 이제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자취를 하게 돼요. 강남역 그 부분에서 이제 자취를 하게 됩니다. 원룸, 투룸 뭐 이런 거 월세로, 예, 당연히 월세죠.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데서 이제 자취를 하면서 살게 되다가 아무튼 아빠가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이제 돈을 진짜 그 전에는 돈을 벌 생각을 못 했는데 그냥 돈 벌어서 다 나 치장하는 데 쓰고 뭐 이러고 살았는데 이제 아빠가 돌아가시고 이제 집이 이제 그렇게 되고 난 이제 자취를 하면서 살게 되고 하니까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전에 이제 강남역 부근에 있는 정철학원이라는 곳에서 몇 년간 일을 했었는데 거기를 이제 그만두고 대치동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대치동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그쯤에 예수를 믿고 이제 이래가지고 이게 좀 운이 좋았던 거예요. 운이 좋은 거예요. 2000년대가 되면서 엄청난 외고 열풍, 외고 바람이 부는데 그때 이제 원장이 제가 이제 유학자니까 저를 이제 찍어가지고 너가 외고 대비 특별반을 운영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혼자 뭐 200명도 가르치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그 막 열풍 뭐 이런 거로. 그래서
그 당시에 집은 망했지만 개인적으로는 돈을 잘 벌어가지고요. 급기야는 막 카드 회사에서 막 골드, 나이도 어린데 막 골드로 바꿔준다고 막 전화가 오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쇠복이 있어가지고 집은 망했지만 나는 이제 돈을 잘 버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때서부터는 돈이 나의 그게 되는 거야, 완전히.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돈이 이끄는 삶?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거기를 그냥 돈에 홀려가지고 그냥 그 학원을 이렇게 다녔는데 어느덧 만 8년이 되니까 엄청나게 각성이 되더라고, 각성이. 그런데 주위 사람들을 보니까 돈은 다 잘 벌어. 그러니까 일은 죽도록 해도 돈은 잘 번단 말이야. 근데 다 그 중에 제대로 그 돈을 잘 벌어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이 있냐? 없어. 한 명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혼을 해요, 이혼을. 그러니까는 좀 결혼을 일찍 해서 20대에 이제 결혼한 여자들이 이제 학원에 이렇게 들어와서 일을 하다가 이제 돈을 싱싱 잘 벌게 되니까 결국은 남편을 그냥 만만히 보고 얕잡아보고 그러더니 이혼을 하더라. 그래서 이혼한 그런 강사들도 많았고, 근데 이제 이혼한 걸 쉬쉬하면서, 이혼하는 사실을 쉬쉬하죠. 그러니까 뭐 애들한테는 당연히 싱글처럼 보이고, 나이도 싱글의 나이니까 뭐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리고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게 그분이 선교사인가 뭐 그런 류의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맨 처음에 딱 우리 학원에 들어왔을 때는 정말 이렇게 봐도 빈티가 좔좔 흐르고 그런 뭐랄까 야성적인 그런 거 좀 깨어있는, 그러니까 복장 같은 거는 빈티가 좀 나지만 삶이 깨어있고 그 생각이 깨어있는 뭐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돈 맛을 알아버리니까요, 그런 선교사 이런 것도 때려치더라고요. 그런 것을 때려치면서 완전히 돈 맛을 버리니까 사람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니까 돈이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여자들은 돈을 이렇게 많이 버니까요, 그걸 다 성형 수술하는 데 쓰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 왜냐하면 애들 가르치는데 좀 젊어 보이고 더 예뻐 보이면, 좀 더 인기가 있으면 그게 더 플러스 요인이 이제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뭔가 이렇게 휴가를 한 번씩 받으면 뭔가 어디 가서 막 스트레스를 풀고 뭐 좋은데 여행 가고 이게 아니고, 다 병원에 들어 앉아서 코 수술하고 뭐 눈 수술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수술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렇게 성형 중독처럼 돼가지고 얼굴이 막 마이클 잭슨 비슷하게 막 변하기도 하고,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돈을 많이 번다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난 이곳을 빨리 탈출을 해야겠다 뭐 요런 느낌.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긴 버는데 돈 자체가 목적이 된 사람은 돈을 못 모으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돈이 안 붙는 느낌? 돈을 막 따라가면 돈이 그 사람에게 안 붙는 느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걸 깨달아 버리게 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이곳을 나와야 되겠다. 이곳에 계속 있으면 나는 그냥 이런 삶을 계속 살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도 거기서 돈을 꽤 벌었는데, 이게 엄마하고 동생이 그걸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도 느낀 게, 만약에 그러니까 제 동생이 이제 저희 집이 잘 사니까 부모에게 기대는 게 굉장히 컸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빠가 돌아가시고 이제 돈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기대 없이 그냥 자기가 알아서 살아야 되는데, 그 기대를 누나인 저한테 하더라고요. 엄마하고 동생이. 그래서 나중에는 그 말에 홀려가지고 돈 2, 3억 되는 것도 완전히
날려먹고, 근데 그 돈을 날려먹고 더 이상 그 돈이 내게 아니고 이제 다 없어진 돈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살하고 싶더라고. 진짜 죽고 싶더라고요. 자살을 왜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사람들이. 진짜 돈 하나만 보고 살아왔는데 그 돈이 없어졌어. 그러면 삶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와, 이래서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도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도 믿는 사람이었기에 어떻게 그걸 또 극복을 하고 어떻게 또 삽니다. 예, 그렇게 살다가 성남에 또 집을 또 한 채 또 사게 됩니다. 오뚜기. 발표도 일어나고 발표도 일어나는 오뚜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걸 사는데 아파트는 아니었어요. 빌라인데 좀 예쁘게 생긴 그런 빌라였었거든요. 예쁘게 생긴 그 빌라가 정말 예뻐가지고 그 동네에서 사람들이 그 빌라를 보고 정말 예쁘다고 말하는 그런 빌라였고, 제가 사는 빌라 앞에는 이 아파트가 쫙 있었고 뭐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항상 일에 매몰되어서 살다 보면 사람이 항상 좀 시간이 좀 넉넉한 상태에서 좀 주위를 두리번거릴 줄도 알고 주위를 볼 줄도 알고 새로운 것도 좀 볼 줄도 알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나는 완전히 내 학원을 또 차린 이후에 완전히 학원 일에 이렇게 매몰당하듯이 그냥 이렇게 살아버리니까 요것만 알았지 다른 정보는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산 그 빌라가 그 동네 전체가 이제 재건축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재건축이 들어간다 뭐 이러는데, 나는 재건축에 대한 확실한 그런 정보도 없어가지고, 그리고 그때도 또 엄마가 옆에서 또 옆구리 쿡쿡 찔러가지고 재건축 이슈로 내가 산 거보다 이게 2배로 올랐어. 가격이 2배로 올랐는데 그걸 이제 판 거죠. 예, 그걸 판 건데 엄마가 옆구리를 쑤셨는데, 엄마가 옆구리를 쑤신 이유는 제가 살던 그 빌라가 한 27평 정도 되는, 27평, 30평? 뭐 그 정도 되는 건데, 우리 엄마는 항상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항상 이뤘으니까 집이 좁아서 더 넓은 곳에서 살고 싶다고 그러면서 나를 퇴촌으로 이제 인도를 했죠, 우리 엄마가. 그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평수는 42평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집을 팔고 퇴촌으로 오고 또 학원을 또 퇴촌에다가 내지, 수지에다 학원을 내고 또 돈이 남아가지고 BMW 또 캠든을 또 뽑았어. 미니쿠퍼 캠든을 또 뽑았어. 그때도 예, 돈이 많아가지고 그냥 현금으로 이제 뽑고 이제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엄청난 이제 실수인 거죠. 지금 제가 이사 왔던 2배 올랐다고 이사 왔던 그곳의 아파트가 1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벌려고만 한 곳에 매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곳의 인포메이션을 몰라. 다른 곳은 어떻게 돌아갔는지 몰라. 차라리 돈을 덜 벌었다면 뭐 여기저기 뭐 이런 정보를 좀 캤을 텐데, 그냥 하나에만 그냥 매몰되어 가지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다른 정보는 전혀 이제 모르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게 돈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살면 결국은 가정도 파탄나고 결국은 그 사람 자체도 잘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느낌. 근데 사람들은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사람들은 이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지. 돈이 없으면 애도 못 키우고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 대접도 못 받는다 뭐 이건데, 그건 그냥 그 사람의 생각이 그런 것일 뿐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제가 애를 둘을 키우면서 물론 엄청나게 뭐 비싸고 뭐 이런 거는 못 사 입히고 그랬지만 애기는 그걸 모른다. 애기는 그게 비싼 옷인지 싼 옷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엄마 아빠의 그냥 뭐 윽쓱하는 프라이드 이런 거지. 애기가 무슨 유모차가 명품 유모차인지 아니면 싸구려 유모차인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그건 그냥 그렇게 좀 사람 앞에 좀 내세우고 싶은 그런 교만한 마음, 그런 것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사람 구실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래서 애들 어렸을 때도 충분히 그들하고 시간을 너무나 많이 보냈고, 그게 정말 지금 생각해도 너무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이런 귀절이 있어요. 무슨 귀절이냐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일자리가 많고 뭐 거기에 먹을 것이 풍부하고 뭐 이런 곳에 사람이 이동을 해서 살아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거기 가서 살면은 땅이 그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낸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정말 그런 게 없어요. 정말 걱정 뭐 이런 게 없어요. 나 돈 없는데 미국 가서 살아도 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걱정이 없어요. 그 사람들 그냥 가고 보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시크릿을 알기 때문에. 그 시크릿이 뭐야? 사람이 가서 살면 그 땅이 그 사람의 먹을 것을 낸다. 그걸 그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집사님도 정말 그냥 인생을 그냥 너무 열심히 살지도 않고, 내가 그 집사님의 삶을 보면 인생을 너무 슬렁슬렁 사는 것 같아. 슬렁슬렁 사는 것 같은데도 너무나 부유하게 잘 살고 있다. 그 집사님도 여기서도 잘 살았는데 아무튼 남편이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암 수술을 하고 그러느라고 이제 직장도 그만두고 이제 그런 거죠. 그 집사님은 전업주부였고 남편 집사님만 이제 돈을 버는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뭐 온갖 스트레스 때문에 암에 걸린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야. 대한민국을 떠나라. 근데 어디로 가라도 가르쳐 주지를 않더래. 그냥 대한민국을 떠나야 너와 너의 남편이 살 수가 있다 뭐 이런. 근데 그 집이 애가 셋이거든요. 근데 그런 음성이 들렸는데 그 집사님은 그런 음성이 들릴 때 반드시 복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즉시로 외국으로 떠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어디로 떠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미국이 딱 생각이 나시더래요. 왜냐하면 미국에 그 집사님과 친한 권사님이 미국에 사시는 거야. 거기에 집도 있고. 그래서 비빌 언덕은 그나마 여기뿐이 없다.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때가 코로나가 터지기 한 달 전의 일이었어요. 근데 미국으로 그냥 그렇게 집을 전세를 내고 그 전세금을 갖고 그냥 들어갔어요. 근데 미국에서 살면서 영주권도 뭐 얻게 되고, 근데 영주권을 얻으려면 이 분을 서포트 해주고 그런 회사에, 기업체나 뭐 회사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영업장에 들어가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보증해 주는 사람이 금방 나타나서 그 집사님은 스시집, 대규모 엄청 큰 스시집에 웨이트리스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 뭐 서빙하고 뭐 요런 걸 해도 부부 둘이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럼 충분히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충분히. 부부들이 그걸 하는데 월 1,000만 원 이상이 이제 걸리니까. 근데 그분이 예수도 잘 믿고 엄청 친절하고 이런 분이었기에 사람들이 엄청 그분을 좋아했대요. 그분하고 그분 남편을. 이제 좋아해가지고 팁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고,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팁으로 이제 먹고 사니까. 팁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엄청 즐겁게 이렇게 사는데 나중에 생각이 들었대요. 아, 예수님이 우리 보고 딴 곳으로 뜨라고 한 이유가 있었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면 남편이 이제 돈 버는 사람은 남편밖에 없었으니까 남편이 암에 걸려서 이제 회사를 그만뒀지만 또 치료를 하고 다 암이 나았다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 또다시 취업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럼 예전처럼 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일을 하고 이러면 암이 재발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죽는 거죠. 그런데 미국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몸은 힘들어도 정신은 전혀 안 힘든 거야. 이게 육체 노동이니까 서빙하는 게 육체 노동이니까 이게 몸은 힘들어도 정신은 하나도 안 힘든 거야.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정말 몸이 힘들고 이랬지만 지금은 오히려 건강이 더 좋아지는. 그래서 벌써 가신 지가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만 4년 정도가 이제 흐른 거잖아요. 그런데 또 남편 집사님은 뭐 건강하고 암 재발 그런 거 되지도 않고, 예. 그래서 그 두 분이 그렇게 일을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영주권이 나오니까 애들의 교육비는 다 무료예요. 그러고 사니까 정말 너무 넉넉하게 사는 거야. 남들은 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세가지고 사람들이 못 산다 뭐 이러지만 인플레이션이 세니까 그만큼 돈 버는 것도 세게 버는 거지. 그래서 이분이 코로나 때 들어가서 그때 집을 사셨는데요. 남들은 집을 그때 사지 말라고 그랬어. 왜 이렇게 집을 급하게 사냐고, 좀 이따가 사라고 막 이랬는데 그분은 그냥 믿음으로 집을 사버린 거야, 미국에. 그랬더니 코로나 지나고 나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세게 돼가지고 집값이 2배 이상으로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집사님한테는 좋은 거죠. 아무튼 그 집사님은 그냥 담대하게 영어도 이렇게 잘 못하는데도 이렇게 나갔는데 거기서 그냥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 집사님에게 돈이 목적이 아닌 그런 삶을 산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거죠.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성경에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너는 다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뭐 이런 말도 써져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들풀이나 뭐 공중의 새나 이런 것도 다 먹이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너의 필요를 모르겠느냐. 하나님은 너에게 그 모든 것이 필요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위해서 기도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것 자체를 위해서 먹고 살고 뭐 애들 교육시키고 뭐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냥 애들 교육, 먹고 사는 거, 돈을 더 잘 벌 수 있게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면 그거는 기도를 하면서도 약간 예수님께 욕보이는 이런 기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성경에 써져 있잖아. 걱정하지 말라고. 아무튼 이번에 제가 벌써 제가 쉰 지도 거의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때도 이제 여기서 17,000년을 일을 해버리니까 너무 현타가 오고 너무 몸이 안 좋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때도 생각을 했죠. 남편이 별로 돈을 그렇게 잘 벌지도 못하는데 내가 힘들다고 그만둬버리면 이게 되겠나.
그래서 나도 예수를 믿는데도 먹고 살 걱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은 이런 생각이 든 거야. 에라 모르겠다. 성경에도 그렇게 써져 있는데 난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다. 돌아버리겠다. 여기서 애들 가르치다가 그냥 쉴랜다. 주님, 나는 그냥 주님만 그냥 믿고 그냥 쉬겠습니다. 그냥 쉰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남편이 더 큰 회사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더 큰 회사로 이동할 즈음 제가 남편 보고 다른 곳으로 직장을 좀 옮겨보라고 옆구리를 찔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 둘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예전 회사는 돈도 그렇게 많이 안 주면서 돈을 따박따박 주지도 못하는 회사야. 근데 왜 그 회사를 그렇게 남편이 뭐 8년씩 9년씩 열심히 다녔냐면 마음을 편하게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학원으로 치면은 학원 원장이 학원 강사에 의지하는 뭐 이런, 그래서 학원 강사한테 의지를 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뭐 이런 학원이랄까. 그래서 우리 남편한테 너무나 그 사장이 의지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남편이 그러니까 돈 많이 주는 것만 빼고는 정말 뭐 5시에 퇴근 이것도 항상 지켜줬고, 토요일 일요일은 뭐 나가서 일하는 거 없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뭐 회사 일로 뭐 빨간 날에 나와서 일하는 거 이런 거는 절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사장이 그걸 지켜줬어요. 그러니까 돈은 많이 주지 않았지만 우리 남편의 그런 편의를 봐줬기 때문에 편의를 봐주니까 돈을 많이 안 줘도 거기를 다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생각이 바뀌었어. 무슨 생각이 바뀌었냐면 이 모든 편의를 다 봐주면서도 돈을 많이 주는 직장이 지금보다는 많이 주는 직장이 있을 것 같은 거야, 느낌에. 그래서 남편 보고 알아보라고 그러고 이거를 어플라이를 하라고 그랬지. 그때 그랬는데 그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거기로 옮겼어요. 거기로 옮겼는데 웬걸 예전 직장보다 더 좋아. 그러니까 여기 사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회사는 공무원보다 더 많이 논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빨간 날은 당연히 토요일 일요일은 일 안 하고, 빨간 날은 당연히 일을 안 하는데 빨간 날과 빨간 날 사이에 일하는 날이 끼잖아요. 샌드위치라고 할까? 그것까지 놀면서 뭐 설날이나 추석 같은 경우는 뭐 보통 한 4일 논다고 쳤을 때 뭐 우리 남편 회사는 앞뒤로 하루씩 더 논다 뭐 이런 식으로 정말 공무원보다 더 놀더라고요. 더 노는데도 옛날보다는 돈을 더 많이 주는 그런 회사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찾질 않아서 그렇지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뭐 학원을 쉬었지만 남편은 옛날보다는 돈을 따박따박 더 많이 벌게 되었고, 그리고 학원은 쉬었지만 그로 인해서 어떻게 컨설팅을 또 시작해 보게 되었고, 물론 컨설팅이라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남의 말을 그렇게 1시간 이상 들어주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해 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경을 쓰는 일이어서 하루에 한 탕 이상은 못 하겠더라고요. 예. 그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야. 근데 그 새로운 경험이니까 뭐 그런 것도 하고 열심히 이제 뭐 유튜브를 올리다가 보니까 뭐 지난번에도 캣츠에서도 광고 들어오듯이 뭐 그런 것도 들어오고, 또 뭐 크몽에서도 뭐 제이가 들어오고, 또 어디선가 또 뭐 이렇게 뭐 어디선가 뭐 문제은행 같은 그런 또 회사에서 뭐 틀린 거 없나 좀 봐주세요 뭐 이런 것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게 짭짤한 그런 게 계속 여기저기서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도 예전에 애들 내가 학원 해가지고 애들 가르치듯이 그렇게는 돈을 못 벌지만
그때는 진짜 힘들게 돈 번 거고, 지금은 거의 뭐 놀면서 가끔씩 돈 버는 느낌? 근데 그것도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래서 또 사람은 또 살게 마련이구나. 이래서 또 사람은 살게 마련이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것도 이제 애들이 아주 그 애기 때, 어렸을 때, 지금보다 훨씬 어렸을 때, 한 5년 전쯤에 보험 설계사 이 사람이 이제 들어놓은 보험이 있는데 와가지고는 또 뭐 드릴 말씀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하고 남편하고 나이도 많은데 애들도 어리고 그런데 돈 버는 거 대비, 돈을 둘이 번다 해도 아주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애들은 어린데 또 보험 들어놓은 것도 아주 최소한의 뭐 그런 것만 들어놓고 그러면서 참 앞길이 암울하다 뭐 이런 식으로 공포 마케팅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날 기분이 정말 더럽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이제는 그로부터 한 5년이 흘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한 그대로 삶이 흘러가지는 않아요. 예. 엄청 지금까지 정말 애들이 어렸을 때 같이 가족이 함께하고 이런 게 너무너무 좋고 심지어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도 2년 정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아휴직이라는 것도 제도적으로는 있지만 그걸 쓰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하나님 믿으니까 그냥 써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막 그러잖아요. 육아휴직 1년도 아니고 2년 쓰면은 2년 쓰고 나오는 날 뭐 자기 본인의 책상이 없어지고 뭐 이런 이야기가 수두룩한데 예, 그런 거는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고 그냥 꿋꿋하게 잘 이제 그 회사를 다녔고 지금은 이제 다른 회사로 또 옮겼고 그래서 저는 그 돈이 오히려 돈을 목적으로 이제 삼으면 그게 이제 결국은 그 사람이 별로 안 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고 그리고 아파트도 그래요. 아파트를 살려고 뭐 엄청나게 뭐 애를 쓰거나 그래 본 적이 없어. 왜냐면 우리는 이 집에도 그냥 나름대로 만족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도 뭐 이렇게 분양을 받으려고 뭐 통장에 뭐 또 돈 집어넣는 거 아무튼 그런 것도 안 하고 우리는 이미 집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분양을 받을 수가 없구나. 그런 걸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 때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아파트가 분양이 이제 너무 안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이제 생긴 거예요. 지금 제가 이사갈 그 아파트도 경쟁률이 11대 1이었나? 엄청 뭐 아주 낮은 뭐 그런 건 아니었고 꽤 높은 그런 거였었는데 사람들이 포기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미분양된 그런 게 있었고 미분양된 그거를 팔 그때는 그냥 계약금 20%만 낼 수 있는 사람이면 됐어요. 서울 경기 지역에 살면서 계약금 20%만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분양을 받을 수가 있는 조건이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받은 거예요. 뭐 분양을 받으려고 머리를 쓰고 뭐 청약 통장에 돈을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해서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어제 올린 거에 뭐 여자는 뭐 이렇게 돈 많이 뭐 버는 것보다 그렇게 여자가 돈 많이 벌면 뭐 남자가 일 그만두고 뭐 이런 말 썼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는 맞다니까요. 그게 어느 정도는. 그리고 가정의 중심은
성경적으로는 남자를 중심으로 이제 가정이 돌아간다고 이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아무튼 여자가 좀 작아지면 남자는 상대적으로 좀 책임감이나 이런 것 때문이라도 커집니다. 남자의 책임감 이런 거는. 그러면 그러면서 여자는 옆에서 서포트하면서 여자가 주도적으로 막 가정을 이끌고 사는 게 아니라 여자는 서포트를 하고 남자가 이끌어 가면서 살고 엄마는 또 아이들을 품에 안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이디얼한 그런 가정상일 것 같은 뭐 이런 느낌? 예, 그래서 아무튼 돈을 목적으로 보고 살면 안 된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은 게 이제 20년이 훌쩍 지났어요. 20년도 훨씬 지났단 말이에요. 20년이 훌쩍 지났는데 제가 이거 컨설팅 하면서 옛날에 저하고 같이 일했던 그 강사를 만난 적이 있는데 옛날에 그 학원을 떠나지 못하고 그냥 그 학원에서 남아서 이렇게 사는 그 강사들이 지금 그렇게 잘 사냐? 그렇지도 대부분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대부분은 그냥 돈에 그냥 얽매여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시간은 정말 쏜살같이 흐르고 건강은 나빠지고 뭐 또 그래도 불구하고 좀 젊어 보여야 또 애들이 좋아하고 하니까 꾸준히 플라스틱 서저리를 하고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강사들이 대부분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선생님이 뭐 그런 얘기를 전해 왔을 때 옛날에 내가 잘 나왔구나 뭐 이런 생각 하면서 앞으로는 더욱 더 돈을 좋아하지 말고 돈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더욱더 돈을 무시하고 약간 살아가야 더 잘 살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돈을 무시하되 성실하게 산다면, 그러니까 막 돈이라면 모든 걸 뭐 다 할게요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성실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분의 시간을 이렇게 갖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것도 나중에는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 뭐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뭐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내년 정도에는 또 모든 교습소든 학원이든 뭐 공부방이든 뭐가 됐든 일을 하고 또다시 일을 하고 살아갈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이번에 쉼을 통해서 일을 쉬어도 살아가지는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을 쉬어도 거지가 되지 않고 일을 쉬어도 살아가지는구나 뭐 이런 느낌? 네. 그래서 막 그냥 엄청나게 막 돈을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일을 쉬어서는 안 되고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강하게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이 안 되는구나. 뭐 건강이 어떻게 잘못되든지 뭐가 잘못되든지 별로 안 좋구나. 그리고 그냥 돈을 적당히 무시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어찌 보면 인생을 좀 잘 사는 그런 거일 수가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분 내일도 좋은 하루 되세요.